오늘 아침 눈을 뜰 때 어떠셨나요? 개운하게 일어나셨나요? 아니면 물 먹은 솜처럼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키셨나요? 거울 속 내 모습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불룩 튀어나온 뱃살은 들어갈 기미가 안 보이고 식사 후에는 쏟아지는 졸음을 참기가 힘듭니다. 병원에서는 대사증후군 주의 단계라며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권유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나이 탓이라며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정말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만약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공격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알레한드로 융거 박사의 클리니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의 몸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을 뿐입니다.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잡히지 않으며 뱃살이 늘어나는 것. 의학적으로는 이를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르지만 융거 박사는 이것을 몸이 보내는 처절한 구조신호라고 말합니다. 마치 불이 난 집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보기가 시끄럽다고 경보기만 꺼버리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약으로 증상만 누르는 사이 우리 몸속의 불길, 즉 만성염증은 조용히 타오르며 혈관을 망가뜨리고 장기를 병들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만성 피로와 소화불량, 그리고 잘 빠지지 않는 살은 여러분의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속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려 작동을 멈추기 직전이라는 긴급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은 넘쳐나고 건강 정보는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런데 왜 대사질환 환자는 점점 늘어만 갈까요? 융거 박사는 그 원인을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독서에서 찾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서는 거창한 화학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공식품 속의 보존제, 정제된 설탕, 글루텐, 그리고 유제품처럼 우리 몸이 소화하기 힘든 물질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은 이 쓰레기들을 치우느라 24시간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청소하는 데 다 써버리니 당연히 활력이 떨어지고 대사 기능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로는 게으름이 아니라 방어기제였던 것입니다. 특히 대사증후군의 뿌리는 우리의 장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면역의 70%를 담당하는 최전방 사령부입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음식과 스트레스로 장벽이 느슨해지면 그 틈으로 독소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를 장누수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혈관을 타고 도는 독소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지방을 축적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적게 먹고 운동해도 살이 빠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장이 고장나면 대사 스위치 자체가 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스위치를 다시 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맛없는 음식만 먹으며 살아야 할까요? 다행히 융거 박사의 해법은 고통스러운 금식이 아닙니다. 책 클리니치가 제안하는 핵심은 제거와 복구입니다. 먼저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 방해꾼들을 식탁에서 잠시 치워주는 것입니다. 밀가루, 유제품, 설탕, 가공육 같은 염증 유발식품을 딱 3주만 끊어보세요. 이것은 박탈이 아니라 휴식입니다. 소화기관이 쉴 틈을 주면 우리 몸은 놀랍게도 그 에너지를 치유와 재생에 쏟기 시작합니다. 멈췄던 공장이 다시 돌아가듯 대사 시스템이 재부팅되는 것입니다. 비워낸 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자연이 선물한 진짜 음식들입니다. 융거 박사는 약 대신 식재료가 가진 치유의 힘을 강조합니다. 신선한 채소, 건강한 지방, 양질의 단백질은 단순한 열량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다시 조립하는 정보입니다. 알록달록한 파이토케미컬은 혈관의 염증을 씻어내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벽을 튼튼하게 복구합니다. 클리니치는 병원밥 같은 맛없는 식사가 아닙니다.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풍성하고 맛있는 요리입니다. 건강한 식사가 즐거움이 될 때 치유는 지속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경험한 수많은 대사증후군 환자들은 놀라운 변화를 보고합니다. 처음 며칠은 두통이나 무기력함 같은 명현 현상을 겪기도 합니다. 커피와 설탕에 절어있던 몸이 해독되는 과정이죠. 하지만 그 고비를 넘기면 어느 순간 머릿속 안개가 걷히는 듯한 맑은 정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고 오후에 나른함이 사라집니다. 붓기가 빠지면서 허리둘레가 줄어들고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안정화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방해물만 치워주면 몸이 알아서 균형을 찾아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명 현상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치유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실천을 위해 주방으로 가볼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냉장고 정리입니다. 성분표를 알 수 없는 소스, 오래된 가공식품, 달콤한 탄산음료를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 빈자리를 물과 레몬, 신선한 허브와 향신료로 채우세요. 요리가 어렵다고 겁먹지 마세요. 윤거 박사의 레시피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재료를 씻고 자르고 굽거나 찌는 단순한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넣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밥이나 면의 양을 반으로 줄이고 그만큼을 잎채소와 올리브 오일로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대사 시스템의 큰 흐름을 바꿉니다. 우리는 종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혹은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음식을 찾습니다. 하지만 클리니츠는 우리에게 먹는 행위의 의미를 다시 묻습니다. 음식은 감정의 배출구가 아니라 내 몸을 만드는 존귀한 재료입니다. 식사할 때 스마트폰이나 TV를 끄고 온전히 음식의 맛과 향에 집중해 보세요. 천천히 씹으며 내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이러한 마음 챙김 식사는 소화 효소의 분비를 돕고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하여 과식을 막아줍니다. 대사증후군의 치유는 식판 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윤거 박사도 우리가 수도승처럼 살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 자리도 있고 피할 수 없는 약속도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80대 20의 법칙입니다. 일상의 80%를 깨끗하고 건강한 음식으로 채운다면 가끔의 일탈인 20%는 우리 몸이 충분히 감당하고 정화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끼니에 다시 깨끗한 음식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대사증후군 탈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을 가는 마라톤입니다. 내 몸을 믿고 꾸준히 좋은 연료를 공급해주는 것, 그것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왜 독소를 빼면 살이 빠질까요? 우리 몸은 똑똑합니다. 들어온 독소를 해독하지 못하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장기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방세포 안에 가두어둡니다. 즉, 지방은 독소를 격리하는 감옥인 셈입니다. 그래서 독소가 계속 들어오는 한 우리 몸은 그 독소를 저장할 지방을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라 운동에도 뱃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깨끗한 식단을 통해 독소 유입을 끊으면 몸은 더 이상 지방이라는 감옥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몸은 묵은 지방을 태워 없애기 시작합니다. 해독이 곧 최고의 다이어트인 이유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요? 아침에는 소화 부담이 적은 스무디나 따뜻한 수프를 추천합니다. 밤새 해독 작업을 한 간과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것이죠. 케일, 오이, 레몬, 아보카도를 갈아 만든 그린 스무디는 최고의 아침 식사입니다. 점심에는 든든하게 드세요. 현미밥이나 키노아 같은 복합 탄수화물에 닭가슴살이나 생선을 곁들이고 다채로운 채소를 접시 가득 채우세요. 저녁은 잠들기 3시간 전까지 마치되 최대한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익힌 채소와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위주로 구성하면 밤사이 우리 몸은 소화 대신 재생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윤거 박사가 제안하는 하루의 리듬입니다. 클린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처음 며칠은 단 음식이 미친 듯이 당길 수 있습니다. 빵 냄새가 유혹하고 라면 국물이 생각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장 속에 살고 있는 유해균들이 굶주려서 설탕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입니다. 이때 굴복하면 유해균에게 다시 먹이를 주는 꼴이 됩니다.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견과류 한 줌거 허기를 달래세요.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일만 버텨보세요. 거짓말처럼 거짓 배고픔이 사라지고 진짜 미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채소 본연의 단맛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당신은 승리한 것입니다.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환경 독소를 줄이는 것입니다. 대사증후군은 우리 몸을 둘러싼 환경의 질병이기도 합니다. 플라스틱 용기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 샴푸나 화장품 속의 화학 물질들도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교란시켜 살을 찌게 만들 수 있습니다. 책 클리니츠는 식단을 넘어 라이프 스타일 전반의 해독을 권합니다. 플라스틱 대신 유리 용기를 사용하고 성분이 착한 세제로 바꿔보세요. 환기를 자주 시키고 땀을 흘리는 운동이나 사우나를 통해 피부로도 독소를 배출하세요. 입으로 들어오는 독소와 피부로 들어오는 독소를 동시에 차단할 때 치유의 속도는 배가 됩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날씬한 몸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넘치는 에너지입니다. 약병 없이도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걱정 없이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대사증후군은 당신의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잘못된 연료를 넣었을 때 나타난 일시적인 고장이었습니다. 알레한드로 융거 박사의 클리니츠는 여러분에게 그 고장을 고칠 수 있는 스패너를 쥐어주는 책입니다. 이제 수리할 도구는 준비되었습니다. 사용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은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당장 저녁 식사에서 가공식품 하나를 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혈관과 세포를 살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내 몸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 중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식단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